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감각의 의미, 그 뒷부분 나머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이야기해서요. 여기서는 조금 짧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연산의 효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들이 사칙 연산에 대한 건데요. 가장 쉬운 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죠. 그러면 이 연산의 효과라는 건 뭐냐? 각각의 연산이 그 결과를 어떤 걸 나타내느냐는 거예요. 덧셈을 하면 수가 커지는구나. 빼면 작아지네. 곱셈을 하면 커지는데 훨씬 더 크게 커져. 더 많이. 그죠? 나눗셈 하면 작아져.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느낌이죠. 그런데 요런 느낌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연산의 효과라는 건 그거에서 조금 더 가서요. 각각의 연산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지. 덧셈이라는 것 하나만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요. 뜻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첨가와 합병의 상황이죠. 크게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아도 문제를 틀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구분 안 하는데 그래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첨가라는 건요 시간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참새가 3마리 있었어요. 그런데 3마리가 더 날라왔어요. 그럼 전체 참새는 몇 마리일까요?는 첨가의 상황이고요. 합병의 상황은 이런 거예요. 나뭇가지 위에 참새가 3마리가 짹짹짹 놀고 있고 바닥에서 참새 2마리가 지렁이를 콕콕 쪼고 있어요. 참새는 모두 몇 마리일까요? 그러면 이건 시간에 상관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합병입니다. 네, 그래서 덧셈만 해도요.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상황들이 존재하고 그걸 우리가 똑같이 더하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뺄셈 같은 경우에도요.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이 첨가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날라갔다, 먹었다. 그리고 차이를 비교하는 상황도 우리가 뺄셈으로 나타냅니다. 초코 쿠키가 3개 있고 바닐라 맛 쿠키가 2개 있어요. 둘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먹어치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짝을 짓고 남는 거. 같은 부분 말고 다른 부분. 그래서 차이거든요. 차를 구한다 라고 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디서 고장이 나요? 문장제를 풀 수가 없어요. 식을 못 세웁니다. 요걸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 차이를 구할 때는 이렇게 똑같잖아. 그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같은 부분만큼은 빼주네. 빼주려면 어디서 빼줘야 되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줘야 되라는 거를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알아들은 걸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풀었니? 설명해봐. 그려봐. 이게 바로 수학적 대화입니다. 이걸 많이 해주시면 아이들이 연산의 효과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뺄셈을 가르칠 때 내가 이걸 어떤 의미로 가르치는지를 알고 그 상황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계속 자극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네, 그리고 이제 뺄셈도 있고요. 곱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연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좀 자세히 나눌 거니까요. 여기는 수감각에 대한 것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 나눗셈을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눗셈은 등분제로 많이 나눕니다. 전체를 똑같이 둘로 나눈 것은. 그런데 나눗셈의 의미 중에는 포함제도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네. 몇 번 들어가니?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이요. 16 나누기 2라고 치면 얘가 등분제의 상황은 이런 거죠. 하나, 둘. 네, 똑같이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8개, 나머지 한쪽도 8개가 되네. 그런데 얘가 포함제의 상황이면 어떻게 되냐면 2가 몇 번 포함되는지 찾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결과는 어차피 8이지만 상황은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어차피 다르게 해도 문제는 풀리잖아. 자연수에서 나눌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분수의 나눗셈으로 간다고 치면 분수의 나눗셈이라고 간다 치면
예를 들어 16 나누기 2분의 1을 한다고 해봅시다. 2분의 1로 똑같이 나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포함재를 정확히 알고 있는 아이들은 이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렇게만 말을 해주면 아이들이 금방 하거든요. 얘들아, 2분의 1을 우리 일상어로 뭐로 표현하지? 반이요. 맞아. 쿠키가 16개 있어. 그런데 이거 한 사람이 반 개씩 먹을 거야. 2분의 1씩이죠? 몇 사람 먹을 수 있니? 반씩 잘라. 32개 금방 나옵니다. 식 몰라도 돼요. 포함재죠. 연산의 효과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모르면요, 아이들이요, 여기서 굉장히 힘들어요. 왜 굉장히 힘들어 하느냐. 지금까지 나눗셈이라는 애는 하면 무조건 작아져였는데 답이 커져버려요. 그래서 애들이 틀렸나? 이상하다. 분명히 선생님이 하란 대로 했는데. 분수의 나눗셈은 표준 알고리즘이 너무 쉬워요. 뒤집어 곱한다. 그죠? 근데 자기네들이 아는 거랑 틀리니까 막 아이들이 헷갈려해요. 내가 틀렸나 보다. 왜 나눗셈 했는데 막 커지지? 연산의 효과를 정확히 안다면 아이들은 단순한 알고리즘에 매달리지 않고 이걸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연산을 가르칠 때 연산의 의미를 세세하게 다루어 주는 것, 그 상황을 구분해 주는 것, 그리고 수적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이 연산의 효과를 알고 푸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수감각을 길러주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수체계 활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십진법 체계를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랑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 자리값 개념이죠. 이 자리값 개념이 없는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많은 오류를 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일까요? 당연히 4만10이겠죠? 아니에요. 410입니다. 410 쓰라고 해서 실제로 봤었던 아주 흔하게 발견되는 거예요. 400 썼고요. 10 썼죠. 누가 이렇게 쓰니? 아니요. 옛날에 표기 방법도 이런 거 많이 썼어요. 그냥 각각의 수를 해서 더하는 방식으로 썼었던 표기 방식들. 마야의 기수법은 이런 체계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각각을 해서 쭉 더해가는 거예요, 그냥. 네. 가법. 각자리의 수를 찾아서 400을 나타내는 기호 있다면 400을 나타내는 기호를 10을 나타내는 기호 해가지고 쭉 더하는 거. 그러니까 수가 엄청 커지겠죠. 그죠? 복잡해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받아 올림 하고요. 그 자리에 값을 줍니다. 그 위치에다 값을 주는 어떤 기수법, 위치 기수법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게 알면 참 쉬운데 알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1이라는 숫자 똑같이 쓰는데 그냥 자리만 바꿨을 뿐인데 10배, 100배 빵빵 띄워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이 자리값을 배울 때 보따리 묶고 푸는 것, 이것을 교환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 영상에서 계속해서 왜 이렇게 10프레임도 쓰고요. 또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수모형 판도 쓰죠. 그거 괜히 그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구에 관련된 영상 보시면 활용도 제대로 못하게 이렇게 썼어 하실 텐데 예, 그것도 제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초반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수블럭 사용하지 말고요. 처음에는 텐프레임이나 레켓넥 이용해 주세요. 고정되어 있는 10개가 필요합니다. 왜냐? 아이들은 저희랑 같이 합의해서 10개에서 올리겠다고 안 했잖아요. 아직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아이들이 십진법이라는 거에 익숙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아이들이 수감각도 형성하고 이후에 수학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요렇게 해서요. 수감각의 의미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은 수감각의 특성 좀 알아보고 다음에 수감각을 훈련하는 방법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감각에 대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